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3일 일요일 새벽입니다. 어제 있었던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국민 집회는 대단했습니다. 왜 대단했느냐? 관중들이 시민들이 많이 모였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과 이 정권의 선동과 압박을 누르고 그 집회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직전에 하루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느닷없이 광화문, 청계천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의 대중 집회를 금지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다. 위반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또 언론이 지금 코로나 폐렴 발생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역시 이번에는 집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움직이고, 이 정광훈 목사 주변에서도 그런 건의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가 아주 판단을 잘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판단은 의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실내에서 감염 위협이 압도적이다. 야외에서는 안전하다. 야외는 안전하고 실내가 위험하다. 그런데 박원순 씨가 실내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를 보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하철 운행을 중단시키든지, 아니면 극장을 폐쇄하든지, 그것부터 하지 않고 딱 토요일마다 애국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를 특정을 해가지고 여기 모이지 말라. 안전한 야외 집회는 금지시키고, 즉 안전한 반정부 야외 집회는 금지시키고, 정말 위험한 실내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 손도 쓰지 않는다. 더구나 중국인들은 마음대로 오고 가도록 한다. 이러면 이것은 예정대로 집회를 감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시 지도자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해도 정광훈 목사가 사실에 기초해서, 즉 의학에 기초해서 이것은 해도 된다 라고 해서 이 집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는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야비하게도 전염병을 이용해 가지고 반정부 집회를 탄압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어제 집회장에 박원순 씨가 나왔어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중들이 몰려가 가지고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광훈이 박원순을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권력 없는 정광훈이 권력 있는 박원순을 이긴 것은 정광훈 목사가 과학, 의학, 즉 사실편에 섰고, 박원순은 오로지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이거 집회 금지시킨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직권 남용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심이 결국 정광훈 목사 편에 섰다 하는 그런 장면이 어제 연출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비바람도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은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태극기가 아주 멋지게 휘날립니다. 그리고 이 자유통일당 깃발이 아주 디자인이 좋아요. 그런 점에서는 비바람이 불면은 그 분위기가 아주 살아납니다. 어제 도착해 보니까 곳곳에서 경찰관들과 서울시청 홍보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의해서 도심 내 집회가 금지되었다. 위반하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준다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외 집회는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이 코로나 폐렴에 안 걸리려면은 문을 열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야외로 나오면 됩니다. 안전한 야외로 나오면 되는데 그 위험한 실내는 방치하고 안전한 야외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게 참. 어제는 경기도 의사회 회장 되시는 이동욱 씨가 마이크를 잡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 아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차단을 하려면은 국가와 국가 간을 차단해야 된다. 중국 사람들이 입국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차단 조치를 취한다. 이게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들이대었습니다. 어제 정광훈 목사는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4일, 내일이죠. 내일 또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난 연말에 아주 턱도 아닌 말하자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때는 10월 3일, 작년 10월 3일 평화집회를 폭력집회로 몰아가지고 경찰이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뭐냐 하면은 그동안 정광훈 목사가 여러 군데 강연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밀어주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전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사전선거법. 아니 특정 후보를 밀어주자고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야 되고 그러려면은 자유한국당을 밀어줘야 된다. 지금 그 자세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게 이 말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분명히 반정부 시위 지도자인 정광훈 씨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것을 앞두고 아주 항상 위기 때 이 정광훈 목사는 당당합니다. 오늘은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미국 방송을 통해서 한 연설 녹음을 틀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기습을 당해서 어렵지만은 머지않아 불벼락이 내릴 것이다. 국민들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분투하라, 싸우라, 목숨을 걸고 나서라 하는 그런 연설을 틀어주었는데 바로 그 이승만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여러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광화문 광장을 앞으로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자. 이렇게 해서 비록 거기 이승만 동상은 없지만은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바로 이승만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아주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아주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 장로회가 깃발을 들고 장로들이 참석해가지고 그 군중 속으로 아주 멋지게 행진을 했습니다. 깃발을 들고. 보니까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이 도안에 붙이고 그 깃발에 그렇습니다. God bless Korea라고 했습니다. God bless America, God bless Korea. 이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나왔어요. 온누리교회는 아주 복음주의적인 이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지금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일으킨 교회인데 거기 장로들만 해도 수백 명이 됩니다. 장로가 역시 예수교 장로회의 아주
핵심 세력입니다. 그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큰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좋은 징조로 보였습니다. 어제 정광훈 목사는 아주 호소를 했습니다. 오는 2월 29일에 승부를 내자는 겁니다. 오는 2월 29일은 토요일입니다. 3.1절은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3.1절 행사를 2월 29일에 하자. 3.1절에 끝장내자. 3.1절에는 작년 10월 3.1 집회보다 몇십 배 더 많이 나오면은 끝난다. 2월 29일 집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국민된 자격이 없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광화문 광장은 정광훈 목사가 박원순 시장을 누르는, 이기는 통쾌한 진실 승리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